안녕하십니까. 내일 승부주 시간입니다. 오늘 시간이 좀 늦었네요. 시간이 좀 늦더라도 할 거는 좀 차근차근히 하고 하겠습니다. 오늘 매매들 다들 잘하셨습니까? 시장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오늘 지수는 보시는 바와 같이 크게 나쁜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요 근래는 좀 많이 흔들리고 있죠. 시장 자체가 여기서 이렇게 음봉만 안 내려오면 좀 괜찮을상 싶은데 지수 흐름은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시장이 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점을 봐서는 매매하기는 나쁜 시장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나스닥은 지금 플러스 0.3%, S&P 500은 플러스 0.1% 정도. 그렇게 뭐 나쁜 모습은 아닌데 내일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죠. 아침에 항상 지수 체크하는 거 꼭 잊으시면 안 되고, 누누이 강조를 100번은 강조를 해도 부족함이 없는 거니까 지수 상황에 따라서 매매 방향도 바뀌니까 그런 걸 좀 꼭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시장 낮과 밤을 장악했던 종목을 한번 둘러보죠. 자, 스튜디오 미러는 오늘 첫날 따상을 기록을 했죠. 오늘 이 종목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바로 상한가로 바로 들어가 버렸죠. 상한가로 바로 들어가 버렸는데, 오늘 이 종목을 보유할 수 있는 기회는 상한가에서 보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일단 저희들도 조금은 다행스럽게도 보유를 하신 분들이 있는데 내일 한번 흐름을 볼 생각입니다. 아쉬운 점은 금액대가 5만대부터 출발이 된다는 점이 이제 앞으로 향후 매매에 있어서 좀 많은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듭니다만은 거래량 자체가 충분히 해볼 수 있는 어떤 거래량이라서 관심은 가질 것 같습니다. 일단 내일부터 흐름이 어떻게 되는가 지켜보죠. 그리고 유엔젤이 상한가 걸어갔죠. 고롱 모빌리티 우. 이 점은 참 제가 참 아쉬운 게, 우리 여기서 5% 수익을 안고 들어가고 그 다음날 35%까지 수익을 먹었지 않습니까? 가지고 있으래도 팔아가지고 보유하고 있으면 상당히 좋았을 텐데 제가 좀 되게 뭐라 했는데, 일단 코롱 모빌리티도 이제 내일 정도 가면 이제 그 다음으로 거래 정지가 되든지 이제 이렇게 되겠죠. 모습은 좋네요. 덕분에 오늘 보면 코리아 스키트입니까? EUB, 코리아 스키트 EUB가 상가를 갔죠. 주주 환원 정책이 어떻고 저평가가 어떻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간 것 같은데, 이 종목은 잔매매량이 좀 까다로우니까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종목은. 자, 그 다음에 유엔젤이 상가를 갔죠. 구글 재료죠. 구글 재료로, 구글 챗봇 재료로 갔는데, 대항마 어떻고, MS 어떻고, 오픈 AI 어떻고, 요즘 그것들이 양분이 좀 된 느낌이죠. 오픈 AI에 대항을 하는 구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 일단 아침에 일찍 상한가를 갔습니다. 이놈도. 그죠? 오자마자 바로 상한가로 직행을 해버렸죠. 힘은 오늘 상당히 좋았다고 봐요. 그 다음에 린드먼 아시아가 상한가를 갔는데, 얘는 페르소나 재료죠. 페르소나 AI. 새로운 좀 어떤 키워드가 있는 그런 종목들은 나쁘지 않은데, 단점은 이런 어떤 TS 인베스트나 이런 애들이 같이 이런 애들 움직이는 건 그렇게 힘이 없어 보이는단 말이죠. 그런 게 좀 단점이에요. 아침에 올라갈 때도 저희들이 상매매를 할까 싶었는데 그때 당시로서는 재료가 나와 있지가 않아서 손을 대기가 좀 그랬죠. 자, 그리고 NDS 테크가 이제 마감장에 상한가를 가는데, 역시 엔비디아 관련주로 보면, 챗봇 관련주로 보면 되겠죠. 엔비디아하고 관련 종목이라서 같이 보시면 될 겁니다. 엔비디아 관련주로는 한두 종목 있죠. 아이크래프트나 그리고 바이브 컴퍼니 이런 애들도 ITI죠.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자, 그러면 시간 내에서는 한번 봅시다. 시간 내에서는 비보존 제약이 시간에는 상한가를 가 있습니다. 비보존 제약은 어제 나갔던 오늘 공략 종목이기도 하였는데요.
상승하면 가지고 있는 게 좋겠다 했는데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임상 3상이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하니까 내일 한번 보시길 바라고요. 메디콕스도 시간에서 한가가 있습니다. 3자 배정이죠. 180억 규모. 워낙 많이 떨어져 밑으로 푹푹 머리를 박고 있는 종목이라 뭐가 하나만 걸리면 하나만 걸려라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 같아요. 이 종목은 하나만 딱 걸려라 이놈 무자식 하면서 한번 보죠. 그 다음에 이글루가 시간에 또 상가를 가 있습니다. 이글루는 역시 유엔젤은 구글이고 MDS 테크는 엔비디아고 린드먼 아시아는 페르소 AI고 자 그렇게 분지되어 있는데 여기서 또 이글루는 MS하고 또 관련이 있단 말이죠. 자, 거기 지금 3파전 형상 그 외에 또 난립하는 제품 관련주들 요즘 참 정신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총 9종목이 낮과 밤을 장을 했습니다. 일단 내일 성부주를 보기 전에 전체적인 시장을 관심도를 보고 볼 전체적인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는 추종하는 종목들을 따로따로 뽑아보는 것도 좋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만약에 내일 린드먼 아시아가 미친 듯한 모습을 보인다면 페르소나 AI 그러면 DS 인베스트를 같이 봐준다. DS 인베스트를 같이 봐준다. 6% 올라있죠. 6.8%. 그래서 이 두 개를 놓고 짝짓기 매매하는 것도 나쁘진 않겠죠. 자, 역설적으로 보면 자, 그러면 시간에서는 이글루가 시간에 상가가 있습니다. 자, MS 관련주죠. 마이크로소프트 관련주로 분류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만약 이놈이 또 미친 듯한 소리를 하면 어떡할까? 그럼 MS 관련주들도 모아보면 되겠죠. 예를 들면 이노덱 같은 거. 이노덱도 오늘 제법 올랐죠. 저희들도 10% 가까이 수익을 먹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여기서 승부를 걸었죠. 10% 가까이 수익을 먹었습니다만은 요놈이 원래 먼저 반응을 내던데 말이죠. 이노덱 그리고 디모아 같은 종목도 이것도 MS 일단 관련주라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SGA 이놈 많이 올라갔다 갔죠. 뒤늦게 바람을 잡아가지고 이노덱이 벌써 바람을 쳐먹고 내려왔는데 얘는 뒤늦게 올라갔죠. 이런 식으로 SGA를 같이 붙여놓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MS 관련주들은 이글루, 이노덱, 디모아, SGA 이렇게 모아놓으면 될 것이고 페르소나 관련주들은 린드먼 아시아하고 DS 인베스트 이렇게 놓고 보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묶어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좀 관심 있게 볼 관심은 SM 관련주죠. 이수만이가 좀 화가 많이 난 모양인데 난리를 피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그거랑 상관이 없이 시간에서는 SM은 3% 정도로 올라가 있습니다. 오늘 폭이 꺼졌다 난리를 좀 피웠죠. SM이. 그래서 SM에 관련된 관련주들이 어떤 모습을 보일까? 그래서 SM이나 SMCNC라든지 SM라이프 2% 이렇게 쭉 관련주 모아놓고 흐름이 좀 괜찮으면 한번 SM주를 본다. 물론 카카오도 넣어놔야 되겠죠. 카카오는 2% 정도 올라 있거든요. 0.8%. 카카오는 오늘 좀 올랐네. 그래도 4% 정도. 그런 식으로 해서 일단 관심 있는 이슈주들이니까 한번 봐주시고 SM 라이프도 같이 묶어서 좀 보십시오. SM 쪽을 같이 보실 때는 혹시 내일 미친 척하고 코리안 스키트 EUB가 점상을 간다든지 이상한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럼 코리아스우라고 있습니다. 이놈도 제법 올라갔다 내려왔죠. 이놈을 같이 추종 매매 해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아요. 다음은 폐배터리 관련주에서는 오늘 에코프로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몸이 무거운 놈에 불구하고도 오늘 지금 166,400원 시간에 0.3% 나가 있죠. 그래서 혹시나 모르니까 얘네들이 사이클이 돌아왔다면 세비캔 같은 것도 같이 좀 봐주셔야 될 자리고 0.5%
그리고 코스모나 코스모 신소재, 코스모 신소재나 코스모 화학 이런 것도 같이 봐주는 게 좋겠죠. 묶어서 뭐 이수화학 같은 것도 한 번씩 봐주십시오. 얘도 한번 가면 잘 가는 놈이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시장을 한번 봐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흐름들이 있으니까 어느 것을 선택을 하든, 만일 나는 뭐 페르소나 AI 이게 좀 내 관심이 간다 그러면 이놈하고, 그죠, TS 인베스트하고 딱 붙여놓고 린더만 하고 그리고 매매하면 될 것이고, 난 MS 책이 낸 보겠다 뭐 이러면 또 이놈하고 MS 관련주들을 쭉 모아놓고 보면 되겠죠. 어떤 것을 사실은 트레이딩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은 문제는 없어요. 물론 종목을 선택을 잘하는 것도 좋겠지만 아무리 종목을 선택을 잘하든 그것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틀리거든요. 아무리 뭐 좋은 종목을 선택을 해도 어떤 사람 똑같은 종목을 해도, 예를 들면 지금 코롱모빌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종목을 이 날짜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이 날짜에 들어갔다, 이 날짜 마이너스 5%까지 떨어졌지 않습니까? 이 날짜에 마이너스 5% 들어갔다 해도 어떤 사람은 5% 먹고 나온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0% 먹고 나온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상한가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날에 판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날에까지 가지고 있고 아직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종목을 좋은 걸 고르기는 누구나 바보가 아닌 이상 여러 가지 정보나 이슈를 듣고 매매를 하기는 좋아요. 누가 봐도. 왜냐면 요즘 같은 정보가 너무나 흔히 넘치는 시장에서는 뭐 여러 가지 유튜브들이 종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리뷰를 하고, 또 뭐 나름대로 주식 시장에서 밥을 먹었던 사람들이 나타나 가지고 막 이것저것 말을 합니다. 그럼 봐도 다 좋아요. 다 내용도 좋고 다 그럴듯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요리를 하느냐 차이에서는 많은 차이가 있죠. 그래서 꼭 종목만 좋은 걸 찾으려고는 하지 마시고, 그 종목을 요리할 줄 아는 기술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정말 필요한 거죠. 아무리 싱싱하고 깨끗한 생선을 주면서 생선회를 만들려고 해도 기술이 모자라면 그 생선회는 정말 맛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잘 기억하시고 개인 스킬을 늘리는데, 그리고 운용법을 넓게 배우는데, 시장의 운용을 할 줄 아는 능력을, 안목을 키우는 것을, 그런데 자꾸 좀 스스로 공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내일 우리가 공부할 거는 앞에 그런 것들도, 앞에 말씀드린 것들도 다 실제로 내일 다 시장에서 굉장히 관심을 받을 만한 종목들입니다. 오히려 저 종목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뭐 좋은 모습을, 더 좋은 모습을 보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들도 관심 있게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자, 내일 승부주는 한번 봅시다. 내일 승부주는 지금 일단 이런 식으로 도출을 시켜 놓았습니다. 주석을 달아 보겠습니다. 미래반도체부터 보죠. 자, 미래반도체, 이놈이 오늘 음봉이 이렇게 내려왔다면, 약간이라도 내려왔다면 당분간 좀 지켜봐야 될 상황인데 끌어서 올렸거든요. 올린 점은 상당히 종가 베팅으로도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인데, 제가 오늘 이 종목을 눈여겨보지는 않았어요. 다른 종목을 본다고. 근데 시간에 5% 정도 올려놓았습니다. 이 종목의 가장 큰 단점은 지금 보고 계시는 이 22,000원대라는 금액이죠. 22,800인데 금액대가 지금 예전 같으면 22,000원 그리 싼 편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요즘 아시다시피 뭐 코난 같은 종목이 뭐 99,000원 10만원을 넣은 것들이고, 레인보로 같은 것들이 뭐 9만원을 치고 막 이런 현상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제는 스튜디오 미러가 5만원을 했다 해도 별로 이제는 감이 없는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보면 미래반도체는 아직은 도전해 볼 만한 가치는 있다. 그리고 뭐 일단 AI 반도체, 뭐 요즘 반도체 밀어준다 이래 가지고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부터 시작해서 가온 미디어나 뭐 칩스 미디어 뭐 많이 좀 왔다리 갔다리 하죠. 단점은 아직은 기관과 외국인 쪽에서는 크게 손을 대고 있지 않다는 것은 좀 단점이에요. 하지만 이제 내일이 관건이겠죠. 내일이 얘가 오늘의 상기 EV처럼
상기부처럼 양치기가 된다면 다시는 잘 사람들이 쳐다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일이 미래반도체한테는 중요한 날이 될 것이다. 시간의 5%니까 시간외가 3% 이상이 되면 무조건 분할로 대응을 한다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라는 거 잊지 않습니다. 더불어서 신스틸을 같이 봅시다. 신스틸은 시간에 4% 올라 있습니다. 이 두 개의 같은 특징점은 역시 신규주라는 거죠, 그죠? 예. 근데 신스틸은 좀 성격이 약간 틀리죠. 합병을 해가지고 스펙 합병으로 올라온 종목인데, 그동안 상승했던 이제 이만큼의 폭을 다 반납을 하고 처음에 상쳤던 그 위치 비스무리하게 지금 와 있죠, 그죠? 그럼 이만큼 한번 길을 뚫어 놨으니까 한번 길을 뚫어 놓으면 길을 닦아 놓으면 가기는 쉽거든요. 브랜드라는 것이 급등주 브랜드라는 게 아니다 말이죠. 이렇게 모습을 나타내 줄 때에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모를 듯해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브랜딩은 뭡니까? 수급을 끌어당기는 힘, 상승을 했을 때 다른 종목이 5% 올라갈 때 이 종목이 5% 올라간다면 그 끌어당기는 힘이 좋다는 거죠. 그것이 끼고 그게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급등주 브랜드 같은 것은 항시 잘 기억을 해 놓습니다. 시간의 4%니까 역시 이것도 갖다가 이렇게 꼭 해줄 수 있겠죠.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는데 시간에 좀 올랐다고 믿겠습니까? 못 믿지요, 절대로. 더구나 시간에 많이 올라 있는 종목은 절대로 많이 믿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굉장히 의심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1차로 감매매를 보고 분위기를 파악을 하고 수급을 보고 2차를 넣는다. 그런 개념으로 봅니다. 다음 상기 입어 봅시다. 오늘 양치 같은 모습을 보여준 종목이죠. 예. 지가 가려고 했으면 가줘야 되거든요. 가줘야 되는데 못 가줬잖아요, 그죠? 7% 뛰어가고 10%까지 갔다가 꼴딱꼴딱 하고 내려와 버렸다는 거죠. 그럼 이런 것은 가차없이 본전하고 버리는 거죠. 적어도 7% 시가를 잡아줬으면 적어도 한 15% 남 찔러주고 죽어야 그래도 저놈이 그래도 본심은 있었네 라고 좀 믿어는 줄 텐데 그렇죠. 근데 이놈이 또 시간에서 또 이제는 2% 올라놨네. 내일도 나를 한 번만 더 믿어줘. 내가 내일은 진짜 어떻게든 한번 해볼게. 그래 좋다. 인생살에 살면서 속는 것이 한두 번이냐. 그래, 한 번 더 믿어줘. 그런 마인드로 그냥 편안하게 봅시다. 얘네들 분위기가 좋으면 얘네들도 상기 EV도 별로 가고 싶지는 않지만은 또 거짓말을 치고 싶은데 얘네들 분위기가 좋으면 같은 분위기에 편성할 수도 있으니까 그걸 한번 노려봅시다. 그 대신 선빵을 때린다기보다도 어떤 기준점, 예를 들면 27,000원 딱 잡아놓고 그 기준 깨면 그냥 가만히 있고 돌파하면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크게 다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2%, 3%, 5% 손잡고 잡고 있고 그럴 종목들은 아닙니다. ST큐브는 좀 놓친 게 있는데요. 이 날짜 양봉을 만들어 줄 때 제가 참 ST큐브 같은 건 워낙 끼가 많은 종목이라 항시 이제 간종에 넣어놓고 추적을 하는 종목인데 이 날짜에서 양봉이 나올 때 놓친 것이 제가 참 사실 좀 아쉬웠어요. 예. 시가에 툭 집어넣고 지켜보는 건데 오늘 16%가 그냥 올라갔죠. 그 뒤에도 14%. 하루 쉬어주고 오늘 10%. 이게 브랜딩의 힘이거든요.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푹푹푹 가지를 못하는데 이렇게 끼가 있는 널리 회자된 종목들은 한번 가면 흐름들이 좋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 끼가 있는 종목을 자꾸 찾으려고 하는 그런 이유가 그런 거란 말이죠. 자, 내일도 과연 그 기세를 이어갈까? 그럼 기세를 이어가려고 지금 시간에 4%를 올려놨거든요. 근데 단지 조심할 것은 이 날짜 이렇게 급등을 할 때는 아침에 시가가 높지를 않았단 말이에요. 그죠? 이 날짜도 마찬가지고 다
다 시가가 낮았어요. 이 날짜는 보합에 출발했고, 이 날짜는 보합에 출발했고, 이 날짜는 플러스 0.1% 출발했네요. 다 보합에 출발했고, 근데 4%를 띄운다? 약간 의심스럽다. 물론 뭐 재료가 좀 있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조금 의심스럽다. 의심스럽다. 뭐 재료라고 할 건 없습니다만은, 그래서 일단 이 종목도 좀 조심스럽게 보되, 끼가 있는 종목은 봐주자는 의미로 해놨으니까 호가가 지금 약합니다. 강하지를 못하니까 큰 금액으로는 대응을 하지 않습니다. ITIG 봅시다. 자, ITIG는 지금 시간에 3.2% 올라 있습니다. 3.2%. 근데 보면 C1랩을 보면 시간에 9% 올라가 있거든요. 그럼 내일 아침에 C1랩은 한번 뭐 해보려고 아예 작심을 하고 지금 이제 9%를 올려 놓았는데, 과연 이 9%를 믿어야 될까? 그렇다면 같은 관련주라도 뭐 C1랩을 보고 차라리 우리는 ITIG를 한번 볼까? 2, 3% 떼고 호가도 좀 가볍고, 그리고 ITIG는 C1랩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만은 얘는 또 MS 쪽하고 또 관련이 있죠. 어디입니까? ITIG가 엔비디아하고 또 관련이 있죠. C1랩도 엔비디아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C1랩을 나는 차라리 막 9%짜리라도 C1랩을 그냥 냅다 볼란다 하는 분은 G를 보시든지, 안 그러면 뭐 ITIG를 조금 추종 매매하면서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런 개념입니다. 그 두 개 중에 어느 걸 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용기 있는 자가 미인을 얻겠죠. 근데 잘못 얻었다가는 밤에 화장 지우고 나면 아침 되면 정말 또 화장실 갑니다. 가서 혼자 울어 샀습니다. 조심들 합니다. 다음 K사인 봅시다. 자, K사인은 센즈랩 관련주죠. 센즈랩이 내일 모레 상장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센즈랩 관련주로 이제 분류가 되어 있는 종목이죠. 그런 기대감으로 시간에 3% 올려놨는데 뭐 타당성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뭐 짝짓기 매매는 잘만 하면 뭐 나쁘진 않으니까요. 그래서 그 대신 뭐 크게 뭐 이런 것을 하기에는 좀 그렇죠. 868대 1 전거금이 4조 2천억이 들어갔다. 우리나라 사람들 참 돈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K사인도 기대감이 있으니까, 센저랩이 기대감이 있으니까 같이 한번 지켜봅시다. 다음 모아 데이터 보겠습니다. 전형적인 돌파 매매를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도 조금 눈에 띄는 것이 보면 기관이 외국인이 쌍끌이가 들어왔다는 눈에 보여요. 보이는데 이놈들은 샀다가 팔았다가 이렇게 하고 있죠. 샀다가 팔았다가 이렇게 하고 있죠. 예, 기관은 믿을 게 못 됩니다. 자, 그래도 차트 형태를 보면 뭐 상당히 구미가 당기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오늘 17%까지 올라가 9%까지 맞췄군요. 시간이 0%니까 아침 시가 진입할 때는 큰 부담감은 없을 것 같아요. 이런 것은 뭐 그냥 툭 집어넣어 놓고 뭐 부합을 깨고 내려온다, 파랗게 변한다, 그럼 얼른 팔아버리고 가만히 보고 있어야 되죠.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음봉으로 쳐져 가지고 가는 것보단 바로 치게 가는 게 좋죠. 그런데 오늘의 행태를 보면 마이너스 0.3% 쳤고 마이너스 3%까지 미끄러졌거든요. 3.8%. 그래 놓고 치켜 올라가지고 17%까지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3% 들어갔는데 20% 수익이 나왔다는 소리거든요. 자, 그러면 내일 또 플러스 0.8% 개점 여기 밀고 올라갈 수도 있다는, 오늘과 같은 똑같은 행태를 본다면, 똑같이 이렇게 꼬리를 떨어진다면 이것도 2차 스토리를 짜놔야 되죠. 바로 간다. 두 번째는 음봉을 깨고 내려와서 밑에서 다시 올라와서 올라간다. 이런 1, 2안을 가지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깨고 내려올 때는
짧게 주고 나와서 가만히 보고 있다가 다시 돌파할 때는 들어간다. 이런 전략만 가지고 있으면 되죠. 편안하게. 살아나면 어떻게 한다? 이런 것은 기세주 형태니까 고를 부른다. TMC. 그동안 급등했던 폭이 춤을 잘 치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가지고 그죠? 아주 전형적인 아주 기세주 형태를 잘 띄고 있습니다. 한번 봉을 이 날짜 상한가를 못 쳐준 것이 얘한테는 이날 몇 프로입니까? 그렇죠. 27%에 맞췄죠. 29.9% 상한가 타치하고 내려와서 이 상한가를 쳐줬으면 훨씬 더 강력한 힘을 받았을 텐데 못 쳐준 것이 그 에너지 여파가 이렇게 4일간 내려왔습니다. 자, 내일은 이 정도 지금 11선 근처니까 한 번쯤은 봐줘야 되겠죠. 아침 38,000원이 눈에 딱 보이지 않습니까? 예. 저희들도 이것도 종배를 넣어놨습니다. 어차피 내일 들어갈 종목이라 뭐 예상으로 많이 떨어지지는 않더군요. 그래서 이 종목은 내일 38,000 정도 기준점 딱 잡고 깨고 내려오면 가만히 보고 있다가 38,000 어디선가 김반장이 돈을 받아라 하고 막 던지면 같이 쭉 타고 들어가서 요런 모양을 이제 꼬리 달고 요렇게 맞추는 모양이 되고 그 다음을 이제 봐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 이렇게 맨날 위로 주시는 종목만 잡으려고 하지 말고 밑에 종목도 좀 해봐야 되거든요. 결정적인 종목들을 보면 이런 것도 이 날짜에 이 밑에 종목을 잘 잡은 바람에 지금 뭐 좋지 않습니까? 자, 하이크 코리아는 내일 뭐 그냥 기술주로 보죠. 가볍게 못 가면 뭐 파이죠. 시간에서 보합이네 보합. 별 싫은 거 없어. 요 기관들 하는지 보소. 28,000주 전날 샀다가 오늘 25,000주 사는 이 치졸한 놈들. 어찌된 파인지 이제 갈수록 단타꾼이 돼가는 것 같아. 보고 계시다가 뭐 8,300 기준점 정도 치고 올라간다든지 좀 크게 봐서 8,400원 정도를 본다든지 한 1~2% 더 주고 간다든지 그럴 때 들어간다든지 보합 기준까지 살려면 막 시달릴 거예요. 그래서 물량이 들어올 때 한번 손을 대볼란다 라는 마인드로 하이커는 봅니다. STS 중공업은 오늘을 보는 게 하고 다음을 보자 저는 의미입니다. 내일 매매는 안 하셔도 좋아요. 오늘 9% 가까이 이렇게 급락이 나왔죠. 급락이라고 할거 급등주 시장이 9%는 뭐 급락은 급락도 아닙니다만은 9% 정도 나왔는데 특별하게 나온 이유가 그렇게 뭐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있을 수가 있겠지만은 뭐 특별히 나온 건 없단 말이죠. 근데 지금 사실 지분 매각은 계속 진행 중이고 대기업들이 지금 서로가 노리고 있는 종목인데 갑자기 이렇게 떨어지는 것은 한번 받아줘서 해볼 만하다. 그런 생각이 비슷했는지 기관돈을 27,000주를 담았네요. 그죠? 외국인은 팔았습니다만은. 그래서 내일 2%니까 뭐 큰 부담 없이 색깔이 또 파랗게 변하면 빨리 도망 나버려야 되겠죠. 그 대신 일단은 분할로 이건 조금 대응을 해줄 필요성이 있어요. 약간 분할로. 왜냐면 호가 지금 빡빡하단 말입니다. 이 종목은 빡빡하기 때문에 2%라고 해도 바로 치고 올라간다든지 그러기는 좀 무리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보합 근처나 시가에서 보합 근처가 한 1차 정도 한번 노려보시고 조금 수급이 들어와서 좀 올라가 주면 만약 수익을 3%나 5%나 안게 된다면 가져가야 되겠죠. 조만간에 뭔가 나오겠죠. 자, 오브제는 오늘 뭐 소대 프로젝트에서 한 종목인데 이 종목 아침에 좋았죠. 제가 아침에 이 종목을 시가에 승부를 넣어야 되나 말아야 고민을 하고 있다가 스튜디오 미러 때문에 그동안 눈이 뺏겨가지고 저놈이 어찌 되는가 싶어서 방심을 한 사이에 어느새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어느새 다 빠르더라고요. 이놈 자식이. 우리가 얼마 잡았어? 우리 7만원 잡았어. 7만원. 그대로는 이대로는 못 보낸다 이놈 자식 이래가지고 7만에 들어갔는데 13%입니까? 13% 뭐 통 수익은 못 먹었어도 뭐 절반 수익은 먹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버젠도 가히 내일 다시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을까라는 약간의 의문점을 가지고, 왜? 만일 미래나 신스틸이나 상기가 내일 또 이상한 모습을 보이고 막 그렇게 한다면 스튜디오 미러가 또 내일 미친 듯이 간다든지, 뭔가 전체적인 분위기가 신기주 쪽에 좀 좋은 분위기면 나는 별로 가고 싶지 않은데 오늘 많이 올라가서 그래도 한 번만 더 가볼까 이럴 수도 있단 말이죠. 즉 친구들이 같이 움직이면 한 좋은 모습도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래서 내일 이것도 같이 묶어서 봅시다. 자, 오늘 이것저것 뭐 여러 가지 설명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길어졌습니다. 어쨌든 간에 제가 늘상 말씀을 드리지만은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종목을 이렇게 마음대로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본인이 적합한 트레이딩이 있습니다. 난 눌림을 좋아해, 난 돌파를 좋아해, 나는 뭘 좋아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적합한 자기한테 잘 맞는 그런 거를 혹시 연구를 하고 자꾸 개발을 시키면 좋겠죠. 자, 오늘 시간이 좀 늦었습니다. 10시가 다 됐군요.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내일 파이팅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무의 문제였습니다.